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추위가 좀 누그러져서 지금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는 포근한 날씨가 됐네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우리 마치 지구가 전해되겠듯이 지구가 거대한 팽이같이 흔들흔들하면서 위에 찬 공기와 아래쪽에 중간에 있는 더운 공기가 서로 막 섞여요. 이렇게 파도 치듯이. 대기도 그렇고 바닷물도 그렇고 그러면서 며칠은 추웠다가 또 며칠은 또 덜 추웠다가 그런 날씨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수요일까지는 좀 포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영하 10도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계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 저기 뒤에 어머님들도 듣고 계시나요? 통계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통계청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계청.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조사해 놔서 어린이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참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치국이들 여러 번 얘기했듯이 치국이로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이 통계청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현명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 잘 모르겠다, 사업하려 그러는데 취직하려 그러는데 진로를 어떻게 될지 고민된다 싶으면 통계청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세요. 물론 거기에 완전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도와주는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여기서 나 이거 떡볶이 장사 여기서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셔야 돼요. 수학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통계에 대한 영상 마찬가지 2개 재밌는 거 딱 2개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 하면 통틀어서 계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와 확률을 같이 묶어놓는 이유는 통틀어서 계산하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한다는 얘기죠. 가능성, 그런 일이 벌어질 정확한 비율. 그래서 주사위 눈이 6개면 던졌을 때 1이 나올 가능성은 6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능성,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예측한다 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자, 영상 보셔야죠. 보겠습니다. TV를 켜고. 네. 이런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사이트 보여줬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그래프로 보는, 여기 나와있죠. 그래프로 보는 먹방 유튜버 구독자 순위의 변화 해서, 최근에 다른 통계들은 막 2000년 전,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자료들 나와서, 저거 뭐야, 저 무슨 얘기야. 그렇지만 이거 바로 최근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이 조심하셔야 될 게 항상 가장자리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가장자리. 그래서 이 자료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즉 이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어떤 애에 따라 또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비자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르게, 지혜롭게 주어진 자료를 또는 뉴스 기사나 또는 뭐 누가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랬을 때 저게 진짜 그럴까라고 지혜롭게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속습니다. 피해를 보기 쉬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 대한 이런 것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뜨기 시작했으니까, 심지어 저도 유튜버 한지 지금 5,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조사들은 또 달라져요.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은 건너뛰겠습니다. 막 올라가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0만에 가까워지는데 이분이 100만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점점 하고 전체적인 추이가 이 파란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수가 골을 쫓아가듯이 거의 이제 200만이면 아까도 200만이었었는데 거의 1위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저 맨 손대에 있는 통계도 점점 늘어나겠죠. 줄어들진 않습니다. 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지 구독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상 거의 279만, 280만 자꾸 왜 영상을 끊냐고요? 저작권 관계로 또 EBS나 SBS 영상들은 보여주다 보면 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끊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1, 2. 그래도 여기 격차가 많이 나는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 회색 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니까 320만, 100만마다 비교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데이터를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낼 때 이런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또 경우에 따라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그래프의 디자인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저 친구가 등장해서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2배에 가까운 그런 이 2020년 2월이면 올 2월인데 아직 코로나가 번지기 전에 자료인데 올라갔어요. 완전히 2배로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 무슨 일이지? 맞아보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네. 이걸로 아쉽게도 이걸로 끝나는군요. 1위가 되면서 2배로 이게 넘어오는 게 하도 빨라가지고 구분도 못했어요. 이 이후로는 조사를 안 했네요. 아마 이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예상해보자 그랬죠. 통계니까 이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 늘어나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말고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많이 늘었으므로 아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순위가 올라가지, 회원수가 늘어나고 우리 학생들이 30만 명이 넘어가니까요. 회원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쉽게도 이 데이터 다람쥐라는 이분은 2020년 2월까지만 조사하고 현재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취향 같은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거죠. 궁금한데 이 뒤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거는 대륙별 인구 변화.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보고. 그래프로 보는 연예인 유튜버 구독자 순위. 이것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네. 좀 빨리 보겠습니다. 짧게. 빨간색은 내려가는 겁니다. 빨간색은 순위가 내려가고 파란색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성면이 누굴까요?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올라가면서 아마 2018년이니까 최근 들어서 TV에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TV를 잘 안 보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선생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겠지만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 세계에서 급속히 갑자기 늘어난 사람 중에 2위가 이 백조골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눈에 보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냥 없었는데 휙 나타났어요. 아쉽군요. 워크맨이라는 분이 5월달 들어서 줄어들어서 다시 순위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 통계 조사를 마쳤군요. 이것도 재밌는데 움직이는 걸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교과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250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50페이지. 주로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할 겁니다. 250페이지. 네. 들어가서 2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통계의 첫 번째 단원 1. 자료의 정리와 해석. 정리라는 말 여러분 가정에서 야 집안 정리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정리. 그 정리예요. 맞아요. 또 정수할 때, 정리할 때 같은 정리예요. 얘는 잘 가지런하게 정리했다. 정수도 수들을 엘리베이터 타면서 1, 2, 3, 4, 5, 6, 7, 8 소수나 분수 말고 가지런하게 큰 수들, 정리된 수들을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 이건 그 뜻을 듣고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 자료 동그라미. 근데 자료라는 말도 어렵죠?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자료실, 자료. 그래서 영어로는 데이터. 여러분들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데이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료의 정리. 어떻게 이때 정리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통계니까 통틀어서 모두 계산하고 또 중복되면 안 돼요.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 표를 2개 낸다든지 3개 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정리와 해석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직선지어서 딱 한 명씩 찍는데 작년에 보셨다시피 작년이나 올해 봤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라서 아주 힘들어요. 선거인단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을 투표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 통계낸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 보진 않고 심지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대륙별로 한 다음에 승점 또 그 다음에 무슨 그 경고 먹은 수 그런 것들을 다 내어서 통계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고 가장 간단한 것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취기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6글자 줄기와 잎 그림 이렇게 6글자 이게 한 단어예요. 이거 어렵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뜻은 어렵지 않은데 말이 어려워요. 줄기와 잎 그림 그래프라고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파이 그래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 이것도 어려운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자기 집이 번 2동인 사람 뭐 롯데월드를 가봤던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해당되는 것을 거기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람 수로 조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거 말이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얘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건데 단어들이 달라져요. 도수분포 다각형 이것도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 도수 이번 다음 주까지 상대 도수. 그래서 어제도 어떤 친구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전교생이 그 학교에는 6명밖에 없대요. 전교생이 6명. 초등학생인데 1, 2, 3학년 저기 1, 2, 3, 4, 5, 6, 6학년까지 쳐서 전교생이 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구 옆에 있는 어느 시골 학교였는데 내년에는 더 학교가 줄어서 폐교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뭐 발표했을 때 몇 등을 했는지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렇게 묻는 것도 또 실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얼마에서 되었느냐, 얼마에서 어떤 정도의 자료가 되느냐, 그것을 상대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 동그라미 나타내고 상대도수의 분포, 분포라는 말이 어려워요. 분포 동그라미, 분포. 그래서 우리 동네는 없는데 사실은 저쪽 수유동 뒤편이나 저쪽 상계동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야생동물 출현 주의 표지판이 있어요. 진짜예요. 선생님 봤어요. 운전하다가도 보고. 또 강원도나 그런 데 가면 산골에 가다 보면 야생동물 출현 주의 그런 거 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린 여기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곰이나 멧돼지가 우리 동네까지 올라오면 힘들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몇 시간 걸리고 그 전에 다 119에서 출동해서 너 곰 왜 왔니? 돼지야 왜 왔어? 어디 갔어? 그렇게 되겠죠. 여기 서울 시내 한복판이니까. 그렇지만 산 밑에 있는 집들은 그렇고 특히 불암산 쪽에는 경고문이 써 있어요. 뭘 써 있냐면 그 산 근처에 이제 논밭에서 사람들이 고구마를 절대 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멧돼지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구마 냄새 맡고서 멧돼지가 와서 그걸 또 파고, 근데 그것만 먹고 가면 괜찮은데 그걸 먹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 음식물 쓰레기가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거 만지고 쓰러뜨리고 먹으면 괜찮은데 깨트리고 터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야생동물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분포라는 얘기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지금 저기도 지리산 쪽에 가면 진짜 야생 반달곰이 있고, 지난주에도 저 북한 쪽에서 호랑이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다고 하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서울 근처에는 호랑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가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이런 공학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동그라미 모은다는 얘기죠.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진 자료들을 정리하고 해석할 수, 해석 동그라미 해서 주어진 자료를 통계낸 것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단어는 있다, 통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습에서 별량 동그라미, 별량.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서 심장에다 이렇게 대보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 심장이 박동하는, 혈액이 원만하게 우리 몸을 돌고 있나, 그게 기본이에요. 기초.
뭐 혈액형이 뭔지 키가 얼마인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청진기 대고서 이 심장이 정상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소리, 또 라디오의 볼륨,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숫자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변하는 어떤 것, XY가 되겠죠. 변하는 값, 그걸 변량, 똥의 양이 아니에요. 똥의 양이 아니라 변하는 그 값, 변하는 양,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6글자라고 했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 또 나오네. 그 다음에 계급. 이 계급은 이 용어가, 이 수학 용어가 대부분 전에 얘기했듯이 100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그랬는데, 군대에서 말하는 계급, 그 계급은 아니에요. 의미가 틀립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도수. 맞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같은 의미야. 안경의 도수, 어떤 농도, 또는 밀도, 과학 시간에 또는 기술 시간에 여러 가지 무슨 표현하는 경도, 산성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뜻은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의미는 조금 수학 시간에 다루는 의미는, 여기 통계에서 다루는 이 의미는 달라요. 다릅니다. 한자로는 같습니다. 도수 분포표, 정도를 나타내는 수란 얘기죠.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동그라미, 도수 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제일 어려운, 그래서 상대도수 배우는데, 그러나 상대도수는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배워 놓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백분율 할 때 이미 배워놨어요. 아까 주사위 던지는 거 얘기했듯이 비가 왔을 때 내일 비 올 확률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모두 상대도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일 비 올 확률이 90%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통계청에서 재어서 식목일날 비가 올지 안 올지, 지난 시간도 강조했듯이 저 스키장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날 눈이 올지 안 올지, 저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날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을 얼마나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상대도수로, 비율로, 백분율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래 왜 배울까 보겠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물가 지수, 인구 분포, 경제 상황 등의 통계 자료, 통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통틀어서 계산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들을 표나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낸다. 이걸 말로 설명한다든지 아까처럼 글로 설명하려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전달하려면.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프로 봤었죠. 막 움직이는 그래프로 보니까 저 때부터 저 친구가 인기가 있었구나, 없어졌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금방 알 수 있죠. 이러한 표나 그래프는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 상태, 아까 얘기했듯이 산에 곰이나 멧돼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분포 상태를 보고 저기 바다에, 지금 요즘은 저기 동해안에 오징어잡이를 많이 나가고, 이쪽에 서해안이나 그 아래쪽은 남해 쪽은 요즘 굴을 많이 딴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것들에 대한 분포 상태를 알아야지. 만약에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오징어 잡으려고 서 있어봐요. 안 잡힙니다. 없어요. 거기는 오징어가. 또 마찬가지 여기 강원도 속초, 강릉 거기 가가지고 굴 따야지, 바닷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바위가 아니고 이게 모래로 돼 있어서 굴이 살지가 않아요. 이쪽하고 남해안은 그 바위에 굴들이 붙어 있는 환경인데 당연히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의 분포 상태를 알아야지 어부들도 그렇게 하고, 농사 지을 때도 그것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펜 준비하세요. 이 여자분이 유사프자, 파키스탄의 여성인권운동가 유사프자이는 2014년 17세의 나이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군요. 다음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개인 수상자들의 당시 나이를 조사한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단위는 몇 세군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수상자의 나이에서 50세, 60세, 78세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이렇게 되네요. 어이구,
40대도 있고 30세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17. 여기 17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17 동그라미 하면 지금 여기 조사된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분 중에 이분이 17세니까 제일 어리네. 물론 자료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자료의 수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연도가 얼마 안 되니까 자료의 개수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걸 말로 표현할지, 뭘로 표현하면 좋을지 같이 보겠습니다. 답을 보면서 쓰겠습니다. 1번 수상 당시 최고령 수상자의 나이를 구해보자. 잠깐만, 최고령이면 아까 보니까 여기 있네. 78세. 여기 78세 여기 있네요. 오유, 지금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78세 답만 써주세요. 78세 구하여 보자 옆에다 78세 써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40세 미만인 줄쳐주세요. 40세 미만. 젊다고 해야 될까? 물론 선생님보다는 젊네요.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게 상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땐 40대면 아이고 한참 젊은데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40대면 한참 나이 많은데 내가 40대가 되려면 몇십 년 지나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죠. 40대 미만인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자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보자. 같이 한번 세봅시다. 동그라미 치면서. 어디 보자. 파란색 나와주세요. 40세 미만이니까 40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39, 32 또 있을까요? 또 17도 40보다는 작죠? 그러면 세 분이나 되네요. 세 분이나 있었군요. 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명. 이렇게 잠깐 주어진 자료들을 해석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다르고, 또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연령대가 나올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살펴본다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빨간색 볼펜 준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열기에서 빨간색, 나도 빨간색으로 해야지. 레드. 개인 수상자들의 수상 나이, 당시의 나이는 63세, 78세, 56세. 이거 15개 일일이 말하려면 귀찮을 거예요.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선생님 어렸을 때는 5자리밖에 안 됐어요. 기억하기도 쉬웠어요. 지금은 몇 자리야 기억하기 진짜 힘들어요. 차 번호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4단이었어요. 지금은 앞에 3자리, 뒤에 4자리. 어쨌든 이때 줄쳐주세요. 이때 수상자의 나이와 같이 자료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료를 수량으로, 수학 시간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숫자가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계산하기가 불편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판이나 그런 데 보면 RGB 색깔이나 그런 것으로 256까지 색깔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안 하고 그 숫자만 이게 빨간색이구나 알 수 있게 숫자로 바꿔놨어요. 어쨌든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양이라고 한다. 별표 3개. 똥의 양이 아닙니다. 똥의 양이 아니고 계속 변한다고요. 변하잖아요, 이 값들이. 그 변하는 하나하나의 값을 별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하나하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X 또는 Y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수학 시간에는 주어진 자료 하나하나의 값을, 전체 자료는 데이터라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값을 별양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런데 별양을 그대로 나열해 놓으면 수상자 개개인의 나이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아까 17살이라고 그랬죠. 40세 미만인 나이에 수상한 수상자의 수를 이렇게 줄쳐주세요.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다소라 그랬는데, 다소라는 것도 이거 한자어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다시 얘기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많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 커피 먹을 때 설탕을 얼마나 넣을지,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반찬을 김치를 몇 개 먹을지, 뭐 짜기도 하고, 사람마다 짜지 않게 싱겁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다소란 얘기는 많고 적다는 얘기인데 그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약간 불편한. 줄 쳐주시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목적에 맞게 알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리. 그래서 큰 흐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어진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주어진 자료들을 하나하나의 값을 별량이라고 하는데, 이 값들이 많아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대통령 선거하는데 수천만 명, 미국같이 막 엄청나게 큰 값들을 다룰 때에는 힘들어요. 그럴 때에는 정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너무 건조해서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평균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자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32분이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목이 너무 아프다 오늘.